네, 안녕하세요.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. 줄 톰슨 문제를 네이버 밴드 일타화공에서 냈더니 답은 맞추는데 컨셉, 즉 뭐라 그럴까요? 이론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올려봅니다. 썸네일에도 올렸지만 선생님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력학하고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력학 출제 모의고사 이 두 권은 우리나라에서 바이블이에요. 바이블. 선생님 교재 모든 문제들 다 싣고 있는데 이론을 좀 아신다면은 군무원 탄약직 출제 모의고사로 마무리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. 실제로 시험 치고 인강 듣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세요. 항상 매년 최다 배출이죠. 선생님이 탑 아닌가요? 화공연력학에서. 자, 줄 톰슨 계수, 뭐 나머지 과목도 그렇지만 줄 톰슨 계수 뮤가 0일 때, 즉 뭐 하첨자로 줄과 톰슨 두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JT라고도 하지만 뮤로 해도 됩니다. 0일 때 기체의 온도를 역전 온도라고 한다. inversion temperature라고 한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든 기체는 역전 온도 이상에서 줄 톰슨 팽창시켜도 액화될 수 있다. 모든 기체는 역전 온도에서와 관계없이 액화될 수 있다. 모든 기체는 역전 온도 이하에서만 액화된다. 모든 기체는 역전 온도 이상에서만 액화된다. 이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. 까다로워요. 그래서 역전 온도 관련된 거 요거 잠시 정지하고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. 답 찾기가 만만치 않아요. 자, 봅시다. 쌤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 액화 과정 TS 선도에 나타낸 냉각 과정 해서 요거 액화되는 거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. 요거 일단 맛배기로 퀵으로 먼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. A 지점에서 요 커브 안으로 들어오면 X상이고 요 밖은 기상이죠. 그래서 A에서 1로 가는 거는 여기 쌤이 적어놨지만 콘스탄트 P예요. 즉 예를 들어서 B 지점에서 요 라인 다 콘스탄트 P예요. 알고 있죠? 그래서 제 강의를 들었으면 그래서 요렇게 들어오면 선을 계속 연장하면 액화되죠? 그 다음 이게 그래서 일정 압력 하에서 열교환에 의하여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거 액화되는 겁니다. 그래서 쭉 연장하면 되고요. A에서 2로 가는 거는 뭐예요? X축이 엔트로피니까 등 엔트로피인데 콘스탄트 S는 콘스탄트 S인데 즉 등 엔트로피인데 팽창입니다. 팽창. 왜 그래요? 쌤이 여기다가 적어놨죠. 우리 그냥 이상기체일 때라고 그냥 쉽게 가정해 보면 ds는 t분의 cp dt 마이너스 p분의 r dp니까 ds가 0이니까 이거 압력 텀 쪽 두 번째 텀 압력 텀 넘기면 뭐예요? 지금 온도가 내려가고 있죠. 온도가 내려가면 서로 비례관계니까 압력도 내려가죠.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하는 거죠. 그래서 등 엔트로피 팽창인데 쭉 내려오면 되죠. 액화가 됩니다. 오케이?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버티컬이면 이거 등 엔트로피예요. 왜냐면 X축의 값이 일정하니까. 그 다음 A에서 3으로 가는 거는 외우셔야 돼요. 콘스탄트 H예요. 즉 등 엔탈피예요. 등 엔탈피는 이렇게 목을 조른다 해서 졸음 공정 또는 트로틀링 프로세스라고 그러죠. 그래서 등 엔탈피인데 이거 쭉 이어봐야 이 안으로 못 들어가죠.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A가 등 콘스탄트 H 즉 등 엔탈피니까 이렇게 들어가죠. 그래서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. 여기쯤 있었다면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는 H를 아무리 느려봐야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요런 등 엔탈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,
여기 점선으로 된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. 그래서 A가 만약에 온도가 TA고 PA라면 여기서 PA는 눈으로 안 보이죠. T만 보이죠. 그래서 TA, PA인데 얘를 B까지 압축시키는 거예요. 컴프레션. 압축을 시키면 당연히 온도는 위로 올라갔죠. 그래서 TB라고 해도 되고 TA 플러스라고 적어도 됩니다. 그리고 압력은 일단 압축했으니까 PA 플러스가 될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여기서 콘스탄트 P, 일정 압력에서 냉각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PA 플러스하고 여기는 쌤이 PA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이제 PA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일정한 압력에서 냉각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. 오케이? 그래서 쌤이 예전에는 PA, 여기가 PA 마이너스, 그 다음에 PA 마이너스가 그냥 PA 마이너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. 여기가 압력이 PA면 온도도 올라가고 압력도 올라간다. 컴프레션에 의해서, 압축에 의해서. 그 다음 어떤 콘스탄트 P, 요거는 무조건 콘스탄트 P라 그랬죠. 그래서 온도는 똑같죠. 높이가 똑같으니까. 그래서 TA 똑같고요. 이제 압력만 떨어진 상태예요. PA보다는 낮습니다. PA 마이너스. 지금 X축, Y축에 압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텐데,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. 그래서 여기보다는 압력이 낮아진 포인트, 이 A'으로 보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? 이렇게 콘스탄트 H, 즉 등 엔탈피 공정. 그죠? 요거랑 거의 유사하죠. 평행하게. 그래서 졸음 공정을 통해서 액화가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액화가 되는 공정은 1, 2,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3', 요 세 가지죠. 그래서 안 되는 거는 3번 해서 학원기사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죠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인지시키고 싶은 거는 요 엔탈피 라인, 그죠? 네, 압력 콘스탄트 P 라인,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, 자, 한번 봅시다. 본론으로 들어가면, 쌤이 이제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잘 보세요. 이거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압력축일 때 요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, 아니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. 이거를 제 제자들이, 수강생들이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주 익숙하게 푸는데 제 강의를 안 듣고 비수강생들 문제 푸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. 이 문제 풀 때는 졸음 팽창이죠. 그러면 등 엔탈피 라인을, 이게 등 엔탈피 라인이거든요. 이 등 엔탈피 라인, 즉 엔탈피가 서로 값이 틀릴 수가 있겠죠. 조건이 틀리면. 이 라인을 따라서 졸음 공정인데 팽창 공정이죠. 그래서 무조건 이 방향, 왼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. 왜? 팽창이 이루어지니까. 이쪽 방향은 생각하지 마세요. 이쪽 방향으로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시면, 줄 톰슨 계수는 여기서는 엔탈피가 일정할 때 라운드 P분의 라운드 T, 즉 T는 P에만 종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미분을 썼는데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, 엔탈피가 일정할 때 P 변화량에 따른 T 변화량이에요. 그러면 무조건 팽창이니까, 그죠? 팽창, P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조건 이쪽으로 가면 음수잖아요. 압력이 줄어드니까 P2 빼기 P1은, 즉 나중 압력 빼기 처음 압력은 언제나 일로 가면은 감소니까 이 라운드 P, 즉 DP라고 생각하면 돼요. 즉
dp 또는 델p. 그죠?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음수라고 두고 이 라인들을 따라가시면 돼요. 근데 이 등 엔탈피 곡선의 특징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인버전 커브, 즉 전환 곡선을 해서 이 선을 만나면 다시 떨어져요. 이 특징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일단 원 안에만 생각하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, 자 봅시다. 이거 하나만 봅시다. 쭉 가다가 가요. 그러면 라운드 P, 즉 DP는 무조건 감소죠. 왜? X축이 좌측으로 이동하니까. P2백이 표현은 음이죠. P2백이 표현은 음이에요. 음인데 온도는 어떻게 돼요? 위로 향하고 있죠. 계속 올라가죠. 그러니까 라운드 T, 즉 DP, 즉 델타 T는 플러스인 거예요. 그래서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이 전체가 뭐예요? 마이너스죠.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. 그래서 이 밖에는 뭐예요? 마이너스라서 줄 톰슨 계수가 0보다 적은 거고요. 그 다음에 압력은 낮아지지만 온도는 어떻게 돼요? 계속 상승되죠. 그래서 온도는 올라간다 해서 가열인 거예요. 아무것도 아니죠? 그 다음에 이 인버전 커브와 만나는 등 엔탈피 곡선과 인버전 커브가 만나는 이 점을 뭐예요? 뮤 이퀄 0이다 해서 인버전 포인트라 그런 거고, 이 모든 인버전 포인트들을 선으로 이으면 저 곡선인데, 이게 그래서 인버전 커브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딱 통과하고 나면 이게 내려와요. 즉 슬로프가 이렇게 내려와요. 기울기가.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dp는 계속, 델타 p는 계속 줄지만, 계속 줄죠. x축으로 좌측으로 가니까 줄지만은 온도는 어떻게 돼요? 온도도 똑같이 또 줄죠. dp 즉 델p 즉 라운드 t가.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라운드 p는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두고 하라 그랬죠. 이쪽으로 가니까. 그래서 라운드 t는 뭐예요? 요 안에서는 라운드 t 즉 dp 즉 델타 t는 뭐예요? 음이죠. 그래서 음이라서 뮤가 0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왜 냉각이라고 하느냐?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냉각인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간단하고 쉽죠? 그 원리인 거예요. 그래서 항상 X축 왼쪽으로 가는 거로 해서 계산을 다 하면 된다. 그래서 라운드 P는 무조건 음으로 만들어 놓고 T의 변화량을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그래서 이상기체일 때는 뮤 이퀄 0이라고 또 시험에 잘 나오죠. 이상기체의 줄 톰슨 계수는 얼마입니까? 하면 0이라고 해서. 그래서 계산 증명 과정도 사지선다로 잘 나오고, 화공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화공기사 2003년 1회 18번 문제예요. 화공기사 문제죠. 그래서 예전에 군무원 탄약직은 화공기사 수준이었는데, 예전에, 지금은 선생님이 하도 5, 6년 전부터 하도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지금 봐서는 화공직 9급과 화공기사 그 사이에 에서 출제되는 것 같고, 가끔은 화공기사 뭐 7급 한두 문제도 나오는데, 쌤이 얘기했죠. 화공직 7급은 20문항 또는 25문항 중에 한 60%에서 70%만 풀 줄 알면 됩니다. 분명히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. 자,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면 마무리 합시다.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.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. 모든 기체는 역전온도, 즉 inversion temperature 이상에서 줄 톰슨 팽창시켜도 액화될 수 있다. 액화 안 되죠? 왜요? 자,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. 자, 요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이 밖에 있는 것도 있죠. 그죠? 그래서 모든 기체는 역전 온도 이상, 역전 온도는 이거밖에 없죠. 그래서 이 점을 뭐라 그래요? 이것도 낼 수 있어요.
maximum inversion temperature죠. 이거 위에 있는 만약에 등 엔탈피 곡선이 있다면 뭐예요? 역전 온도 이상에서 줄 톰슨 팽창시켜도 액화될 수 있다. 절대 안 되죠. 이 위에 있기 때문에. 이 안으로 못 들어오죠. 이 안으로 들어와야 냉각이 돼서 즉 액화가 되는 거죠. 요 안에 있어야 냉각이 되고 액화가 됩니다.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. 그 다음 2번 모든 기체는 역전 온도에 관계없이 액화될 수 있다. 아니죠. 뭐예요? 이 위에 있거나 이 밑에 있으면 이 안에 안 들어가면 액화가 안 되죠.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요. 다음 3번 모든 기체는 역전 온도 이하에서만 액화된다. 그죠? 그죠? 이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대 역전 온도, 즉 이거 밑에서만 액화되는 거지 이 위에서는 절대 액화가 안 돼요. 선생님 그러면 이 밑에 거는 액화 안 되는데요?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 글을 보면 이건 이제 국어 실력인데 뭐예요? 모든 기체는 역전 온도 이하에서만 액화가 가능하다. 즉 역전 온도 밑에서만 액화가 가능하다.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요게 최대 역전 온도니까 이 밑에서만 액화가 가능할 수 있다.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있다. 이렇게 국어적으로 이해하셨어야 돼요. 오케이? 그렇게 국어적으로 이해하셨어야 되고, 마지막 모든 기체는 역전 온도 이상에서만 액화된다. 아니죠? 뭐예요? 역전 온도 이상에서만 액화된다? 아니죠. 역전 온도 이상이면 뭐예요? 이 안으로 못 들어오죠. 그래서 이 13번 문제는 13번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은근히 까다로웠고요.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요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야지만 냉각, 즉 액화가 되는 거니까 뭐예요? 요거의 바깥에 있는 놈들은 뭐다? 무조건 액화가 안 된다. 단 이 maximum inversion temperature 요거 밑에만 있으면 이거는 액화가 안 되지만 다른 것들은 액화가 돼요. 그래서 maximum inversion temperature 밑에 있을 경우에는 액화가 가능하다. 이렇게 국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모든 기체는 역전 온도 이상에서만 액화된다. 아니죠. 그래서 그냥 선 하나만 두고 이게 inversion temperature면 요거 이상일 때 요 안에 못 들어가죠. 그죠? 만약에 요거 하나만 엔탈피 이게 뭐 H1, H2, H3, H4면 요 inversion temperature 요 위에 있으면 요 안에 못 들어가죠. 근데 요 위에 그러니까 요 inversion temperature 위에 점이 있다고 해서 또 풀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줄 톰슨 관련돼서는 요 등 엔탈피 곡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의 밖에 있는 점을 생각하고 또 해설을 하면 안 되겠죠.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듬성 엔탈피 라인을 즉 아이센탈픽 커브에서 등 엔탈피 곡선을 그렸지만 수많은 선들이 촘촘하게 있겠죠. 지금은 상징적으로만 그렸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의 요지는 요 선 안에 이 인버전 커브 안에 들어가야지만 가능하다. 그 다음에 maximum inversion temperature 잘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지선다만 한번 읽어보면 줄 톰슨 계수 뮤가 0일 때 기체의 온도를 역전 온도라고 한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모든 기체는 역전 온도 이상에서 줄 톰슨 팽창시켜도 액화될 수 있다. 아니죠. 등 엔탈피 곡선이 그 반원 모양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액화가 안 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. 2번
모든 기체는 역전 온도에 관계없이 액화될 수 있다. 아니죠. 이제 2번은 이제 다른 그래프를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혼란스러워서 못 풀어요. 그래서 모든 기체는 역전 온도에 관계없이 액화될 수 있다. 아니죠. 인버전 커브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있으면 액화가 안 되죠. 3번 모든 기체는 역전 온도 이하에서만 액화된다. 그쵸? 역전 온도 이하에서만 액화되는데 그 인버전 커브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니멈 인버전 템퍼러처 가장 맨 아래에 있는 역전 온도 밑에도 등 엔탈피 곡선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3번도 그렇게 정확한 답은 아닌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답을 고르라면 3번이 맞겠죠. 그 다음에 4번 모든 기체는 역전 온도 이상에서만 액화된다. 아니죠 이것도.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. 그래서 13번은 약간 국어적으로 조금 디테일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줄 톰슨 계수, 그 다음에 inversion temperature, 그 다음에 inversion curve, maximum inversion temperature 한번 다뤄봤습니다. 요거 줄 톰슨 요 개념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X축이 P고 Y축이 T일 때 무조건 P가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압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나중 압력 빼기 처음 압력. 그래서 무조건 음으로 두고 dt, 라운드 t, 델 t가 음이냐 양이냐를 꼭 짚어봐야 됩니다.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. 그래프만 해석할 줄 안다면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줄 톰슨 계수에 대해서 리뷰해 봤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